여러분, 불과 몇 주 전만 해도요, 12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였거든요.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. 완전 경계태세에 들어갔어요.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. 도대체 무엇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없애버렸는가? 이 갑작스럽고도 극적인 시장 변화의 원인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불과 한 달 전, 그러니까 10월 초만 해도 시장에서는 12월에 금리 내릴 확률 95%다 이랬단 말이에요. 거의 100%라고 본 거죠.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딱 50%,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. 이건 그냥 동전 던지기랑 똑같은 거잖아요. 완전히 안개 속으로 빠져버린 겁니다.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사라진 금리 인하. 이 갑작스러운 불확실성?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그리고 두 번째, 바로 파월 의장의 결정적인 한마디입니다. 시장의 분위기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바로 그 발언이죠. 바로 이겁니다. Far from it. 우리말로 하면 아주 멀었다, 어림도 없다 정도가 되겠죠.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한마디가 금융시장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을 던졌습니다. 사실상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얹은 셈이죠.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. 분열된 연준. 그럼 파월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을까요? 그 답은 바로 연준 내부에 있습니다. 이 모든 불확실성의 근원이죠. 지금 연준 안에서는요, 두 세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바로 매파와 비둘기파입니다. 간단히 말해서 매파는 인플레이션 잡아야 하니까 금리 높게 유지해야 한다 이거고요. 비둘기파는 아니다, 경기 침체 오니까 빨리 금리 내려야 한다 이거죠.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. 자, 연준 내부가 심상치 않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. 10월 회의 투표 결과를 한번 보시죠. 반대표가 무려 2표나 나왔어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명은 금리 더 내려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아니, 내리면 안 된다고 한 거거든요. 의견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. 보통 연준에서 반대표가 둘씩이나 나오는 건 이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. 그만큼 내부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. 12월 회의에 가면 이 반대하는 사람이 3명, 많게는 5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되면 파월 의장이 과연 금리 인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?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. 네 번째입니다. 인플레이션 대치. 연준 내부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. 바로 이 끈질긴 인플레이션 때문이죠. 지금 보시는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연준의 목표는 분명 2%인데 현실은 3%대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. 바로 이 1%포인트의 격차 때문에 매파와 비둘기파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.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, 이 세 가지 지점에서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어요. 첫째,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대로 굳어버릴 거냐,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거냐. 둘째, 실업률 4.2%. 이게 낮은 거냐, 아니면 위험 신호냐.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건데 정부가 43일이나 셧다운되면서 제대로 된 경제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는 거죠. 결국 일단 멈춰서 지켜보자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종의 마비 상태에 빠진 겁니다. 그럼 다섯 번째, 가장 궁금해하실 12월 시나리오입니다.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12월의 확률입니다. 금리 인하가 50%로 가장 높긴 한데 금리 동결도 40%나 됩니다. 거의 막상막하죠? 그리고 10% 확률로 숨어있는 와일드카드 긴급 인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. 자,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 A, 금리 인하부터 볼게요. 이게 현실이 되려면 11월 고용이랑 물가 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와야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, 설사 금리를 내린다 해도 시장은 이게 마지막 인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잠깐 올랐다가 오히려 떨어지는 소위 매파적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두 번째 시나리오, 금리 동결입니다. 매파들이 끝까지 버티고 경제 데이터도 애매하게 나오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. 만약 이렇게 되면 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겁니다. S&P 500 지수가 한 3에서 5% 정도는 그냥 빠질 수 있고요. 특히 기술주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. 마지막 와일드카드, 긴급 인하입니다. 이건 정말 회의 직전에 고용 쇼크 같은 아주 심각한 위기 신호가 터져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예요.
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좋은 소식이 시장에는 엄청난 공포를 몰고 올 겁니다. 시장은 진짜 큰일 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마이너스 7%에서 마이너스 10%에 달하는 대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6번째, 가장 중요한 투자자 행동 계획입니다.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? 명확한 가이드를 드릴게요. 12월 달력에 꼭 표시해두어야 할 날짜들입니다.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기억하세요. 12월 6일, 11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 날인데 사실상 이날이 12월 10일 FOMC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전의 날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?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. 첫째, 지금 당장 현금 비중을 최소 30%까지는 늘리세요. 그리고 12월 6일 고용보고서 나오는 거 보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10일 발표 직전에는 단기 포지션은 일단 다 정리하고 파월의 입을 지켜보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거죠. 파월의 기자회견을 볼 때 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만약 인내심, 페이션트를 얘기한다, 이건 메타적인 신호, 즉 당분간 금리 동결이란 뜻입니다. 데이터에 따라 보겠다, 데이터 디펜던트고 하면 중립, 1월에 다시 보자는 거고요. 노동시장, 레이버 마켓을 유독 강조한다면 그건 비둘기파적으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지금 상황의 핵심 딜레마는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연준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조심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 신중함이 역설적으로 시장의 가장 치명적인 극심한 불확실성이라는 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과연 파월 의장의 지금 이 신중함은 과거의 실패를 막기 위한 현명한 선택일까요? 아니면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실수를 낳는 씨앗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그 판단은 이제 오롯이 시장의 몫으로 남았습니다.